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한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최민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주제 알려주실까요? 옆구리에 기분 나쁜 통증이 느껴진다면, 또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찜찜함이 가시지 않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어떤 병을 의심하게 될까요? 아마 방광이나 신장 쪽 문제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장 및 요관, 요도 쪽에 생길 수 있는 요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바로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요로결석인데요. 앞서서 지금 신장이나 요관, 요도 쪽에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주로 어느 쪽에 생깁니까? 일단 결석이라고 하는 대부분은 신장 쪽에서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결석이 그 위치에 있거나 혹은 이동하거나 크기가 증가되면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까? 예, 요로결석의 경우 신장 내에서 크기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형성된 결석이 소변이 나오는, 즉 요관 및 방광, 요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결석이 비뇨기계에만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기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 비뇨기계에 생기는 요석 이외에 흔히 알고 있는 담석이라는, 즉 담도에 생기는 결석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요석과 담석은 그 구성 성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석과 담석의 차이라고 하면 구성 성분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일단 담석증의 경우는 간 또는 담낭에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특정 물질이 포화되면서 결정을 이루는 증상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요로결석의 경우는 신장 쪽으로 배설되는, 즉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산, 칼슘, 수산 등이 결석을 이루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이제 결석이 사실 좀 흔한 질환인 거잖아요. 예, 예. 실제로 결석으로 비뇨기과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비뇨기과에서 옆구리 통증 및 배뇨통, 그리고 혈뇨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결석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앓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석은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일단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편한 건 일단 신장 내의 어떤 물질의 정체로 인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즉 소변 내에 있는 특정 물질이 정체되면서 이러한 물질이 포화, 과포화, 결정화가 되면서 결정체가 축적되는 과정을 거쳐서 결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결석은 어떤 시기적인 영향을 좀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겨울철에 비해서 여름에 좀 더 심해지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변 내에 어떠한 물질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땀 배출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요 농축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분 배출량이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결석 역시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비타민 D3 형성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소변 내에 칼슘 농도가 높아지므로 결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수분 배출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개인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생길 것 같은 게 사실 사람마다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경우도 있고 예. 수분 배출이 더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요로결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예, 그 요로결석이 생기는 인종별 분포를 보면 아프리카 인디언, 또 아프리카 흑인 등에서는 드물게 발생하고 또 온대지방 중 상대적으로 추운 지방에 사는 아시아 백인에게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농축되는, 즉 여름 이후 한 약 1, 2개월 후에 결석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수분 배출량이 많은 분일수록 요 농축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한 결석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군요. 예, 예. 그러면 요로결석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이러한 요로결석은 소변이 나가는 길을 차단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대부분 표현하시는 부분은 그 통증인데요. 이러한 통증의 위치와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돌의 크기 및 위치, 막힘의 정도, 또 해부학적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 일단 뭐 성별로 비교를 해본다면 네. 남성의 경우에는 측복통, 즉 아랫배, 고환, 음낭 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음부 통증까지 방사되기도 합니다. 어. 또한 방광 내에 위치하는 결석의 경우 이러한 방광 자극 증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간혹 구역 및 구토, 복부 팽만 등 이러한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좀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발생 비율도 이게 성비에 따라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나나요? 예. 요로 결석의 경우 호발 연령은 이제 한참 활동하는 20대에서 60대 때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약 발생 빈도는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에게 상대적으로 결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혈중 남성 호르몬이 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이 연관이 예,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요로결석하면 통증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또 찾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통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그 결석의 통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석이 어느 부위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간혹 신장 및 요관이 연결되는 부위 혹은 신장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한 소변이 신장에서 내려가는, 즉 요관 부분의 결석인 경우 요관의 주기적인 움직임으로 통증이 지속되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통증의 경우는 쥐어 짜는 듯한 통증으로 매우 심하게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옆구리나 아랫배가 아프다면 이게 다른 또 질환으로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 양상만으로도 다른 질환과 어떻게 구별이 좀 될까요? 참 안타깝게도 이런 통증의 양상만으로는 감별이 어렵습니다. 네. 간혹 이렇게 소화기계 불편감, 아까 말씀드린 구역이나 구토 등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근육통과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불편감이 없이 갑자기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로결석이 생기면 이게 발견이 된다면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즉 신장 결석 등을 확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결석의 경우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확률은 낮기 때문에 만약 결석이 발견되실 경우 나중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찾으면 비뇨기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물론 결석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면 자연 배출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요관 결석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관의 움직임을 억제함으로써 결석을 자연 배출하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결석 성분의 경우 결석이 용해되는 것을 기대하고 용해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입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결석의 경우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 등을 시행하기도 하며 간혹 결석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그리고 방광 및 요도에 위치할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결석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장 결석의 경우는 신장 내에 작은 구멍으로 이러한 결석을 직접 제거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봉 및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거 치료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합니까?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대기요법 또 약물 투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은 곧장 가능합니다. 네. 또 체외 충격파 세석술 이후에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내시경적 결석 및 수술을 진행한 이후에는 회복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주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로결석이 사실 재발이 좀 잦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런 결석의 경우에는 소아결석의 빈도는 남자, 여자 발생 빈도는 비슷합니다. 네. 근데
젊은 연령에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결석의 발생률 또는 재발률이 여자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러한 성별 차이는 남성 호르몬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한 결석이 잘 생기게 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러한 식습관 등에 따라서 재발률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요로결석이 생기기 전부터라도 혹은 치료하고 나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좀 실천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한번 결석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관찰하셔서 결석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떠한 시술이나 약물 복용을 하실 수 있는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 또 염분 섭취의 제한, 결석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이러한 옥살산 섭취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은 시금치, 땅콩, 초콜릿, 홍차, 부추, 딸기 등이 있습니다. 또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도 제한을 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결석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칼슘의 섭취, 많이들 알고 계시는 칼슘을 섭취를 하지 않으면 결석이 더 안 생긴다고 하셔서 제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칼슘의 경우 오히려 섭취를 제한하시면 소변 내에 칼슘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섭취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석의 예방으로 알려진 구연산, 섭취 등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국엔 결석이 한 번 발생하는 경우 그 결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에 따르는 음식이나 다른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요로결석이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20% 비중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요. 미리 알아두시고 미리 좀 관리를 해두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